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인데요. 귀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마법이나 최면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내 의견에 동의하게 만드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이죠. 회사에서 상사 설득하기, 친구랑 의견 조율하기, 심지어 배우자와의 대화까지 이 꿀팁들이면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법들을 파헤쳐 볼까요? 먼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첫걸음은 소통입니다. 소통에도 아주 중요한 기술들이 숨어 있어요. 첫째,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용어나 장황한 설명으로 상대방을 지치게 하죠. 핵심을 콕 짚어서 말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던지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깔끔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이해 수준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한테 미분 적분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상대방이 가진 지식과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절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심이 필요해요. 세 번째, 적극적인 경청은 소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대개 설득이라고 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상대방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질문을 통해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맞장구를 쳐주거나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열린 자세로 눈을 맞추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해보세요. 대화의 질이 확 달라질 겁니다. 네 번째는 비언어적 신호의 활용입니다. 우리의 표정, 몸짓, 목소리 톤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 부드러운 목소리, 편안한 표정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팔짱을 끼거나 뚱한 표정은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으니 주의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존중과 공감, 그리고 건설적인 피드백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후에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발전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좀 더 실전적인 꿀팁들로 넘어가 볼까요?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택권 제공입니다. 우리는 강요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강요보다는 여러 옵션을 제시하고 각 옵션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준 다음 최종 선택은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방법과 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 방법은 저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식이죠. 상대방은 스스로 선택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연결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인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때로는 논리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더 쉽게 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신뢰성 구축입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반이자 설득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을 언급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거예요. 네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기분이 좋고 여유로울 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바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뭔가를 요구하면 짜증만 더할 뿐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심리학적인 기법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아주 정교한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는 상호성입니다. 이건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우리 속담과 비슷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심리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도움을 먼저 제공하거나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전 행동이나 발언과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약속부터 받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아이디어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이 작은 동의를 얻어낸 다음 점차적으로 더 큰 요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증거입니다. 이건 남들이 다 하는 건 나도 해야 할 것 같아라는 심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특정 의견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더 쉽게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일 겁니다. 네 번째는 호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는 경향이 있죠. 호감을 느끼는 사람의 말에 더 쉽게 설득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고 밝은 성격을 보여주며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아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호감을 얻는 것이 설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나 권위 있는 인물의 의견에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이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또는 권위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권위는 여러분의 주장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구하기 어렵거나 제한된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면 사람들의 구매 욕구나 동의를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물론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대감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상대방은 더 쉽게 여러분의 편이 될 겁니다.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처럼 공통의 소속감을 강조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의견을 자신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추가 조언이 필요해요. 첫째, 상대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향, 가치관, 니즈 등을 미리 알아내면 맞춤형 설득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감대 형성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떤 기술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해보세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더 쉽게 몰입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다섯째, 손동작을 적절히 활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말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손동작은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메시지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여섯째, 단도직입적인 주장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증거를 제시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세요. 일곱째, 요구사항을 최소화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조급하게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하지만 이 모든 설득 기법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강요는 절대 금물입니다. 상대를 억압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은 반감을 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둘째, 지나친 자랑은 피하세요. 자신의 성공을 과도하게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하지 마세요. 공포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설득하는 방식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잠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기술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을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